자, 6월 28일 수요일 불타는 주둥이 시작합니다. 뭐 웃으면서 항상 시작을 하고 싶은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7%, 0.8%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두 시장 합쳐서 5,500억 정도 팔아치우는 모습, 최근 단기간에 1조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없지만 시장 자체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이 개별 호재로 개별 뉴스로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잡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 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반도체는 또 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뉴스들, 이벤트들 그리고 전략들 한번 세워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18분 넘게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보니님, 복덩이님, BLL님, 자두님도 들어오셨고요. 허클님, 그리고 호두빵님, 최종환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은요. 오늘도 열심히 채팅창과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싹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나입니다. 오늘 시장 뜨거웠던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5가지 핫픽스 중에 첫 번째 핫픽스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핫픽스입니다. 아이폰으로 애플페이 결제하세요. 우선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KG 모빌리언스가 장중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페이라는 이 모멘텀이 매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애플페이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신규 가맹점 유입에 따라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이용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2026년에는 무려 56.9%까지 늘 전망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 확대 전망과 또 개별 이슈에 따라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장중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마로 묶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펀더멘털보다는 또 수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핫픽스 살펴보시죠. 두 번째 핫픽스는요, 바로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주가가 힘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금강공업, 독식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네요. 원희룡 장관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다라며 발언을 했고요. 이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모듈러 시장의 규모는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밝혀진 가운데 우리가 또 이 관련주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식둥이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퀴즈 하단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퀴즈를 저희 유튜브 너튜브에 있는 EBC 경제를 검색하셔서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분께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정답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장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전부리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얘기할 건 해야 되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네. 시작 30초 전에 뛰어들어오셨는데 아, 밖에서 좀 중요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공모를 좀 하느라고. 공부 좀 하시고 메이크업도 안 받으시고 지금 그냥 뛰어들어왔어요. 저희가 화질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메이크업 안 하면 다 티납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이해는 하는 게 네. 시장이 또 하락하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밸류체인이 네. 다 하락해가지고 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전부리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2차 전지주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네.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무조건 옵니까 2차 전지는? 가격이 맞으면 사야죠. 가격이 맞으면 네.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고 떨어지면은 박앤세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답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네. 진행 잘하시네요. 이렇게 분배를 잘하시니까. 가운데 알겠습니다. 있다 보니까요. 예. 네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 얘기부터 네. 한번 들어볼게요. 블루드림 리서치 이름에 걸맞게 오늘 약간 파란색 나왔던 2차 전지주들 요거 네. 드림을 가지고 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이렇게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뭐 요 정도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자동차 내연기관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를 뭐 다 반영하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결국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추후에 분명히 또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순환에 대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예. 오늘 뭐 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뭐 최대한 싸게 사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70만 원에 딱 그 마감을 했는데 마감했죠. 65만 5천 원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오.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가격이 딱 깨질 때부터 저는 이제 좀 매수로 이렇게 좀 진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5만 5천 원이요. 5천 원 정도. 네,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요.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가격이면 뭐 1차 진입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가격 전략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은 네. 지금 투심이나 수급이나 차트의 흐름 이런 거를 봤을 때 밑쪽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내려가는 종목이 어디서 돌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올 때 어떤 의미 있는 구간들, 예. 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투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5월 말부터 해서 뭐 6월 중순까지 해서 올라왔던 요 단기적인 상승 파동에 한 중심 가격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분 좋게 예. 또 60만 원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또 두 분이서 워낙 또 2차 전지랑 에코프로를 또 좋아하시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요. 조회수를 위한 것이죠. 네. 조회수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사이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아니, 김민수 대표님한테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에코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2차 전지도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미국 쪽에서 테슬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투자 의견 같은 경우 좀 하향됐다. 뭐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과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에코프로는 3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지금 오늘 70만 원도 깨지는 장중에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어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솔직히 짜증나죠, 이 사실이. 짜증나죠. 네, 이게 뭐 그럼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궤를 맞췄다. 그럼 테슬라는 거의 뭐 100% 올라갔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러면 140만 원 갔었어야죠. 는 그렇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들이란 그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들. 네. 그들 네. 누군지 우리 다 알죠. 네. 네. 시총 20조를 못 가게 엄청 방어막을 쳐놨었습니다. 음. 그래서 무슨 변화만 나오게 되면 이를 또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온 변화가 오늘 LG화학이 급락했습니다. 예. LG화학 급락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원래 LG화학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여수 NCC 공장 가동률 관련돼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긴 한데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쪽에서도 약간 양극재 그리고 또 관련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애써 굳이 그렇게 급락하게 되면 이것도 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쪽 업체들도 좀 밀렸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삼성증권 리포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예. 양극재 판가가 앞으로 하락한다고 썼습니다. 네, 자기네가 지금까지 예측했는데 우리가 다 맞췄다. 앞으로 8월 9월 달까지 양극재 판가 쭉 밀린다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촉발한 이런 그래? 그러면 가지야 하면서 그들이 또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적정한 가치 대비해서 뭐 많이 고평가가 돼서 버블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빠지는 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면은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한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짜증 나셨나 봐요. 보고 있으면 그렇죠.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자리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예, 왜곡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네. 합병하실까요? 네. 그래서 한 65만 5천 원, 2천 원 이 정도쯤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그 정도쯤에서 가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격 메리트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상황 쪽에서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밑으로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예. 돌리는 모습들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65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뭐 말씀하신 이게 예. 사실 상황을 보면요, 그냥 그들이 예. 흐르는 물을 예. 이쪽은 좀 막고 싶고, 요건 맞고 싶고. 왜냐하면 물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을 막고 이쪽으로 좀 가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많이 사둔 쪽으로 수급들이 좀 와줘야지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 이쪽만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 한동안 좀 가두리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에 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그들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그들이 또 팔고 그렇게 어느 하면서 정도 기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사실. 약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좀 살짝은 좀 열어두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함께 다음 주면은 벌써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7월이 다가오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전부리. 과손방지 턱을 만난 코스피 7월 전망 한번 해보면서 하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에서 지금 내려와서 오늘 한 달 만에 2560선도 장중에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500 중반에 머물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7월 달은 괜찮을까?
괜찮다면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넓혀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6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이쯤에서 코스피가 반등을 해줘야 된다. 7월 달에는 괜찮을 것이다. 혹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거나 혹은 좀 밑에 쪽으로 열어둬야 된다.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X 반등에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O를 들어주셨고 박스권이나 하락 쪽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O 들어주셨는데 요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얻어맞을 만큼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550포인트까지는 최소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증시라든지 지금 뭐 일본 증시라든지 중국하고 우리만 빼고는 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제 이제 미증시 좋았기 때문에 올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서 시작을 해줬는데 오늘 조정 나온 거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 달이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자체가 7월에는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7월 20거래일 중에 뭐 마지막 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 25일선 뭐 돌파하고 이번 달이 이제 좀 눌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다음 달 안에는 돌리는 그림이 나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만은 일단은 2,5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 나오고 그쯤에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 잡힌다. 5일선 위로 올라탄다 종가에.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도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 대단하게 올라간다 7월 달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려가는 건 멈출 것 같다. 단기적으로 조정 받는 사실 흘러내리는 것만 좀 멈춰주면 개별 종목으로도 우리가 좀 노릴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우호적일 텐데 어쨌든 대단하게 올라간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 트레이딩하고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 쪽. 전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 지금이 네. 지금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급락도 안 나오고 예. 잔잔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급은 강한 종목들로 탁탁탁탁 움직여주니까 이게 강하네? 하면 그쪽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파면 수익이 잘 나는 장이라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아니 그러면 지금 2,550선에서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추거나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 네네.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잖아요. 계속 조금이라도 지금 사거나 뭐 네. 매수폭은 당연히 줄어들었지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내다 던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다른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7월 달에 7월에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간다면 지수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요? 반도체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삽니까 외국인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는 좀 큰 흐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 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수출 부분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하면 지금 예. 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수출이? 근데 수출 부분 좋아지는 흐름 나오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가 결국은 치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네. 박스권이나 하락 쪽 어쨌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7월은 전약 후강, 전약 후강. 네, 전약 중중 후강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세 등분으로 또 나눕니까? 네, 강약, 중강약도 있어야죠. 그럼 예. 7월 초 중까지는 살짝 약할 것 같고 네. 중반 후반까지는 이제 좋을 것 같다. 중간에 FMC가 있죠. FOMC 쪽.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약간 불안감이 갔다가 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그래 또 하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더 올리겠냐 싶어가지고 또 다시 고삐를 뱉는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증시와 우리가 못 가는 가장 큰 하나의 변화를 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환율입니다. 환율. 네, 지금 일단 중국 증시도 못 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생각보다 계속 위안화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나와서 이제 이번에 6월 말에 나오는 지표들 보여주고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더디게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국내 상대적인 환율이 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구조가 좀 보여줘야 예. 외국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올 텐데 아직 그거 가지고는 조금 1,300원대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외국인들 약간 그동안 한 이만큼 샀던 거 조금 좀 정리해 볼까라고 하는 욕구들을 좀 키우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중심적인 종목은 안 팔 것이다. 그게 반도체 이상입니다. 어허. 네. 오케이. 아까 FMC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패드워치 보면은 결국 7월에 금리 인상 한번 하는 확률이 77%. 네. 사실상 뭐 큰일이 없으면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요. 예. 네, 패드워치는 패드워치? 네, 그냥 애플워치만큼도 못합니다. 패드워치 쪽에서 서운해합니다. 서운해도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후룩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네. FOMC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25bp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전략을 하고? 짜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오늘 당장 유로포럼에서 파월 의장부터 빌런 삼총사 예. 모두 출동해서 그렇죠. ECB 수장까지 다 이제 안 좋은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진짜 그런가 봐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아예 막 90%대까지 올라가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다음 또 이제 9월 달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해봐야 지금 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좀 상단부 맥시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큰 변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리가 좀 조정되겠죠. 그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확인할 게 물가죠. 물가. 네, 또 6월 말에 나온 PCE 지표 또 연결되는 CPI 지수 이런 걸 보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게 또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외로 잘 안 빠지고 있는 주택 관련된 쪽. 주택.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4월 주택가격 지수도 3개월 연속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쪽에 구성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의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불편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FOMC 전까지는 좀 작용할 것 같고 금리 인상했다 그러면 에이 그래 됐고 그러면 다음 뭐 그러면서 또 시장이 다음 배달을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7월 이후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올리더라도 그 뒤에 어떤 이야기 하느냐 굉장히 잘 들어봐야 된다. 이주연 대표님도 7월 달만 봤을 때는 FOMC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지난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좀 막 잘 올라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예.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에서 이미 한 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번에는 안 올렸다가 다음번에 갑자기 올린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사이클 그것도 요번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기일이 다가오면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발작을 하겠지만 예. 뭐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결국은 상승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승이 있습니다. 이길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7월 초중반까지는 살짝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주연 대표님은 뭐 지수가 뭐 완전 급락한다기보다는 지수는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번외 편으로 하반기 지금 보니까 메리츠 쪽에서도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900까지 반등한다. 왜 지금 한숨 비슷한 그냥 그런 거죠. 애게 애게 죄송합니다. 예. 좀 더 아, 쓰지. 2,000, 예. 근데 2,900이 애게는 아니잖아요. 자, 일단 해봐야 지금 뭐 350포인트면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오를 때는 사실 네. 애게 맞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은 하반기 코스피 2,900 간다 못 간다. 여러분도 한번 채팅창 OX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야,
너무 좋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간다는 X 아닙니까? 네. 수준까지가 아니라. 더 간다라는 쪽으로 X를 네. 2,900 너무 적게 썼다? 네. X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 먼저 네. 간다라고 한다면 네네. 무언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무슨 근거로 간다라고 O를 들어주셨는지. 그냥 뭐 무언가 대단한 모멘텀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우리 증시가 이제 3,250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들 결국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 그 물가를 이제 때려잡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면 이제 내려왔던 악재가 사라졌고 금리를 인상할 명분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 순리대로 증시는 항상 우상향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예. 거고요. 2,900까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반기 뭐 넘길 수도 있고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심 가격이 한 2,700포인트, 2,855에서 2,860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일단 제 시나리오에는 없기는 한데 예. 뭐 좋은 이벤트들이 이렇게 다 엮여진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예. 뭐 반도체 빼면 뭐 없잖아요. 2차 전지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있긴 굉장히 하지만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반도체 빼면 뭐 없다뇨. 네, 이게 예. 뭐 2차 전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죠. 얘기했던 거 반도체가 반도체 중심이었어요.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자동차도 그렇고. 네, 자동차는 한동안 이제 뭐 10조짜리 땅 사는 바람에 이제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자동차도 이제 또 한 예. 축으로 또 뛰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안 좋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였고 그러면 기조 효과로 올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2017년 때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면서 막 올라갔던 그 상승장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2,900, 뭐 3,000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2,800 한 2,800 50 정도? 50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연이님께서 채팅창에 간다고 예측하면 못 가던데 점점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인 거 플러스 자동차 잘 파는 거 플러스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실적 계속 늘어나는 게 거의 확정적인 거고 거기다가 뭐 K-팝이나 AI나 로봇 이런 것까지 같이 성장을 해준다고 하면 2,900도 사실 언더밸류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X입니다. 더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3,300. 신국 그건 뭐 일단은 네, 설레발은 그만하고요. 네. 일단은 2,900 간다 쪽으로 더 간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반도체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건가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구분으로 봤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사고만 안 치고 근데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움직일 때 반도체를 예측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예상해서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제가 20년 넘게 주식밥 먹는 동안 이 사이클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맞춘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바닥권쯤 됐다. 그러면 집어 덜컥덜컥 사놔야 되고요. 예. 이 정도쯤에서 이제 최대 실적액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예. 샀던 거 팔아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기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2분기 때도 예상보다 괜찮았을 텐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기조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약간 또 선반영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네. 모두가 다 선물 받는 크리스마스. 단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과 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느냐? 주식해야 됩니다. 주식해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채팅창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지금 사실 제가 요거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명방꿀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우, 제발 못 간다고.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위해서. 루닛도 제가 8, 9만 원대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18만 원 가고. 아이고. 에코프로도 20만 원대부터 비싸다 했는데 요즘 좀 비싸다고 보는 종목 혹시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유료 결제는 나중에 예. 카드 결제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못 간다고 해주세요. 제발 하셔서 못 갑니다. 2,600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거 정말 짧게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요거 정말 짧게만 7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주목해볼 섹터와 종목 짧게만 한번 듣고 갈게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하반기 주목해볼 섹터 일단 뭐 섬유의복 쪽 저는 좀 봐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섬유의복.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2차 전지 반도체 다 뭐 좋은데 워낙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빼고 섬유의복 쪽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돌리는 상황인데 그쪽을 이제 경기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시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나올 때 경기가 좀 안 좋아.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옷 뭐 1년 더 입지 뭐. 예. 차 뭐 1년 더 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낮았던 금리에서 금리가 확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소비가 줄어든 거라면 이제는 좀 적응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에 이제 좀 적응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뭐 옷도 좀 사 입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화승엔터. 네, 신발 회사인 거 이제 좀 알고 계실 거고 다들 아디다스 팔고 뭐 그런 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을 이유로 이제 뽑은 이유는 코스피 200이었는데 이번 달에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이게 항상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많이 팝니다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주가가 계속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쇼커버링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실적이 대략 한 1,000억 넘어가거든요. 예. 올해 예상 실적이 뭐 900억이었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이제 하반기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선반영하기 시작한다. 주가가 선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실적대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점권에서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넣어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한 8,900원 정도, 뭐 시초가부터 분할로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뭐 7,600, 한 50원에서 7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 쪽입니까? 하반기죠. 예. 네,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모두가 다 알지만 막상 손이 안 나가는 그 종목 SK 하이닉스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네, 그냥 상황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냥 가격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목표가 15만 원. 15만 원. 지난번 고점이 15만 500원입니다. 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15만 원으로 보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보시되 원래 손절 없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절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레벨업 되는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15만 원 정도 보고 계시고 역시나 AI 관련해서 뭐 HBM 이런 것도 늘어나고 메모리의 턴어라운드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반기까지 하이닉스 15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1차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전부리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자, 요거 AI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오늘 뭐 루닛과 뷰노는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온 거 보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주가 급등한 게 역시나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고요. 뭐 AI 의료 그리고 뭐 AI 플랫폼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의 독주 이어질까?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X와 O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요거 이주연 대표님 먼저 들어봐도 되나요? 네. 왜 X인지? 일단 그 미국에서 관련 종목들은 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네,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는 일단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드웨어 쪽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기존의 AI 관련해서 막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드웨어 쪽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AI 반도체,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 같이 이렇게 신고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여갖고 신고가 간 종목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시총 한 1조 정도 넘어갔을 때 이제 많이 왔다. 앵커님처럼 이제 좀 팔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나 예. 했는데 거기서 거의 한 2배 더 갔거든요. 그래서 예.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지금 뭐 트렌드가 신고가 계속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기 어려워요. 고점이 어딘지.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쪽 상승 추세 우상향 가는 거는 계속 갈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갔던 종목들 조정 나와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반등으로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닐까?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요즘 트렌드가 시장이 가는 놈이 확실히 더 가버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가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시는 분이 네. 적극적으로 꽃길만 걸으시는 분이 계속 앞에 꽃길이 있는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김민수 대표님은 5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그냥 시장에 그리고 또 글로벌 큰 변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 붙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AI만 붙여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자금 끌어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 말고 지금 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직접적으로 안 찍혀도 됩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루닛하고 뷰노라고 봐야 되겠죠. 뷰노. 네, 이게 고점이 여기서 꺾인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조정 충분히 받으면 또 올라올 수 있겠다고 생각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영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게 그런 거야?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료계 병원 쪽이겠죠. 이쪽은 so happy합니다. So happy.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이 없어도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상 판독이나 이런 AI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지불을 하면 되는데 그만큼의 인력들을 충분히 대체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성과 늘어날 겁니다. 이런 쪽부터 하드웨어 쪽까지 다 챙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장의 큰 흐름을 큰 물줄기를 너무 도외시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 갈까가 눈치 게임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럼 루닛이랑 뷰노 기준으로만 말해도 루닛 기준으로만 말해도 네. 지금 요 정도 특히 오늘의 하락 요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하면서도 좀 당황스럽네요. 상승의 단기 상승의 일단락인 건지 네. 루닛 특히 네. 뷰노는 오늘 8%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징후가 나온 게 요즘에 기사에서 한 대여섯 개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 올라갈 때 가만두면 되는데 그런 것들 또 관심을 막 증폭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래 나도 한번 했던 걸 이제 이렇게 여기요가는 쪽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성과다운 데는 큰 이상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총이 루닛 같은 경우가 한 2조가 이제 살짝 넘어가는 수준 정도죠. 예.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큼 평가해 주는 될 차이는 있겠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이만큼 성과내는 회사가 없습니다. AI 의료 쪽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한국 기업들이 받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에 주는 이제 밸류는 지 마음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가 어디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나온 뒤에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게 그거죠. 미국의 FDA의 승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변화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거는 뷰노가 먼저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뷰노가 조기 승인 허가가 나왔고 본격적인 승인은 상반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렁시티라고 하는 쪽에서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여 항목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변이 넓혀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 CT 찍는 거 요거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만큼 오른 종목 가지고 이런 얘기 드리면 예. 솔직히 이거 뭐 좀 약간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고 좀 기다렸다가 어떤 흐름 보고 대응하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보다 더 간다라는 쪽의 베팅인 거잖아요. 저는 성과 나오면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요거 루니 뷰노 어떻게 보세요? 뿌야짱님께서 뷰노 빠진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냥 뭐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런 거죠? 뭐 차익 특별한 이유는 실현 없잖아요. 차익 실현 아닐까요? 차익 실현. 또 너도 나도 다 달라붙으면 그때 단기 고점 또 한번 만들고 또 급락해서 또 위에서 탑승한 개미들 힘들게 또 떨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개미들과 함께 또 으쌰으쌰해서 또 올라가고 예. 그게 이제 종목이니까 결국 뭐 우상향 추세가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사실 루닉 같은 게 지금 대장이니까 그렇죠. 오늘이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신고가 우상향 종목들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막 소개해 드리면요.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올 때 막 사는 게 아니라 블루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드림. 음봉이 탁 나왔을 때 네. 사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음봉 오늘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어제랑 오늘 나왔나요? 아니 어제도 양봉입니다. 루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빼줄 때 오늘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요럴 때 이제 종가에 한번 사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뷰노랑 루닛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주연 대표님 보시기엔 네. 뷰노랑 루닛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지금 쉴 타이밍 아니고 더 가야 된다 쪽입니까? 저는 일단 뭔가 이쪽 섹터에서 이쪽 섹터의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 더 간다. 더 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아직 루닛은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장이 분명히 루닛이고 뷰노는 대장 따라가니까 오늘 루닛이 이렇게 좀 빵구를 끼니까 뽕을 예. 싼 그런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지금 5시 42분인데 이게 뭘 깁니까? 네. 어쨌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쪽인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루닛 뷰노 빼고 지금 미국에서 AI 더 가고 계속 이런 뉴스, 이런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AI 관련주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쪽도 괜찮습니다. 김인수 대표님부터. 네, 하드웨어 쪽에 제우스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 네, 이틀 동안 가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내일 정도쯤에는 지지권 잡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또 하미바토체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세정 장비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이 회사가 로봇 쪽도 연결돼 있습니다. AMR 로봇 쪽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 부자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지지권대에 들어오게 되면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아마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벼워야 되는데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네요. 예. 이거 다 떨구고 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가벼워질 거라고 보고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대. 제우스 그 커피 만드는 머신이 여기 여의도에 땡땡 증권사 가면 라운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커피 머신과 네. 이 위대한 기업 제우스를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 아까 로봇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우스. 응. 그거 맞긴 맞는. 그건 그게 아니라 AMR이란 거는 이제 네. 물류 자율 주행이니까.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본 그 커피 머신에 로봇 팔에 이렇게 제우스. 그거 써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그거 말고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조그만 거고 네. 더 실제로 매출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 게 있다. 앞으로 오호. 수주 공시 많이 날 겁니다. 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제우스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한 종목 주신다면 요거 맞아요? 네, 맞아요. AI 탑픽 요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군요. 종목 뭡니까? KT라는 회사고요. KT.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비주들 AI 장비주들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이제 사고 팔고 하시면서 좀 재미를 보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또 직장인 분들 중에서 내가 AI 쪽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연초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KT를 갖다가 주목하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뭔 연관성이 있어요? KT에서
그 거대 AI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AI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KT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AI를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7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바닥 잡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항단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경우 이제 초거대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실적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나, 안정성도 따져간다라면 연말에 또 배당 한 6% 뭐 이렇게 좀 고배당을 주는 회사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묻어두시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뭐 내일 시초가부터 이하로 올라갈 때 막 추격하지 마시고 블루 드림일 때, 예. 그때 이제 파란색일 때 여러분들 좀 줍줍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6,000원 일단 1차적으로 거기가 이제 저항단이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 28,500원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KT가 증권 TV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네. 그건 뭐 미래 돼 봐야 되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AI 관련해서 뭐 KT, 네이버, 카카오, 뭐 LG 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KT가 뭔가 딱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KT 일단은 36,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25,500원, 28,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는 뉴스랑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퀴즈 당첨자 땡땡페이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본인님 축하드립니다. 주둥이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요.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애플페이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목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